음양 오행과 주역 그리고 명당 제19회 음양의 분리, 음과 양의 분리. 자, 그러면 음과 양이 하나였다가 분리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씨 배달국 환웅 개표. 일대 거발한 환웅, 일명 배달 환웅 비로자나 불처님. 2대 거분리 환웅, 13대 사와라 환웅, 14대 자오지 환웅 일명 치우천왕, 15대 치액특 환웅, 18대 거불단 환웅 일명 단웅. 제1대 환웅천왕 이후 제14대 자오지 환웅까지는 천하의 중심 대법왕청인 비단금자 금송의 천왕님과 사망이 같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14대 자오지 환웅 일명 치우천왕님 시대 천왕님이 비단금자의 금성을 떠나 다른 곳으로 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천주와 천왕님이 기졌던 음양이 분리가 됩니다. 1월 오학도 그림. 상기와 같이 해와 달이 떨어져 있다는 것은 해인 대법왕청 부처의 궁전 비단금자 금성에 달인 천왕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곳에 계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헌원의 반란. 황제 헌원. 황제는 소존의 자손으로 성을 공선, 이름은 헌원이라 불렀다. 태어나면서부터 신령스러웠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말을 했다. 어려서는 영리하였고 성장하면서는 성실하고 민첩했으며 장성에서는 총명했다. 헌원 때는 신농씨가 쇠약해져 제후들이 서로 침략 정벌하고 백성들에게 포악하게 굴었으나 신농씨는 정벌할 수 없었다. 이에 헌원은 창과 방패의 사용법을 익혀서 적응하지 않는 제후들을 정벌하니 모두 신하로 복종했다. 그러나 포악한 치우는 토벌할 수가 없었다. 염제가 제후들을 치려고 하자 제후들이 모두 헌원에게 기위했다. 헌원은 덕을 닦고 군대를 정비하였다. 오행의 기운을 다스리고 5가지 곡식을 심어 만민을 어루만졌다. 사방을 헤아렸다. 곰, 큰곰, 비유, 이리, 범을 길들여 판천들에서 염지와 3번 싸운 끝에 뜻을 이루었다. 치우가 황제의 명을 따르지 않고 난을 일으키자 황제는 제후들의 군사를 징발해 탕록에 들여서 치우와 싸워 마침내 치우를 잡아 죽였다. 제후들이 모두 헌원을 천자로 받들어 신농씨를 대신하게 하니 이가 황제이다. 천하에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황제가 정벌에 평정하고는 떠났다. 황제 헌원이 현 조작된 중국사 25사의 시온으로 등장합니다. 황제 헌원이 싸웠다고 하는 치우의 정체를 다시 밝혀보겠습니다. 신씨 배달국의 환웅계보를 다시 인용합니다. 신씨 배달국 환웅 개표. 1대 거발한 환웅, 일명 배달 환웅인 비로자나 불처님. 2대 거분리 환웅, 13대 사와라 환웅, 14대 자오지 환웅 일명 치우천왕, 18대 거불단 환웅 일명 단웅. 제1대 거불단 환웅인 환웅천왕의 존재를 신중 동국여지스남을 통해 이미 입증했습니다. 제14대 자오지 환웅이 치우천왕으로 이분이 환웅천왕 이후 대를 이어 계승했던 천왕님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조작된 역사는 천하의 법왕이신 치우천왕님의 패배에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만약 그랬으면 천주의 인을 받은 삼재와 당군왕검은 등장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황제 헌원이란 황주의 땅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입니다. 이 황주가 왕부의 중심 관중, 한중이기도 합니다. 황제 헌원의 봉제는 관중, 한중이며 삼황이 계셨던 곳은 천주가 있었던 개경, 서울입니다. 황씨는 중국의 고대 신화의 제왕인 사망 5제 중 한 명인 황제에서부터 유래하였고 이 후손이 세운 나라가 춘추 전국 시대의 황나라이다. 황하가 있는 황토고운 지대에 살던 사람들은 황토인이라 불렀다. 황씨는 황제 헌원의 후손으로부터 기원합니다. 황씨가 기원한 땅은 황지입니다. 황지는 역사 속의 황주로
군명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황해도 황주의 군명을 용흥, 성성, 대룡, 천덕이며 영명이 경천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영흥을 또한 황주의 군명 용흥이라고 하며 이곳을 관중의 박토라고 했습니다. 통상 황땅은 금강산의 금지역이고 황주는 왕부가 있었던 관중 지역이며 해주는 천주가 있었던 개경서울의 지역입니다. 이번에는 판천 전투의 무대 판천의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도 장수에 또한 유명한 곳이 천천면 장판리에 있는 노비의 충절을 기린 타루비이다. 주인이 꽁 때문에 놀란 말에서 떨어져 죽자 마벌은 제 손가락을 깨물어 바위에 꽁과 알을 그려놓고 벼랑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곳에 그 마부의 비석을 세우고 해마다 장수 현감이 제사를 지냈다. 전라도 장수의 지명 천천면의 천과 장판의 판의 합성어가 판천입니다. 이곳은 또한 삼국지의 영웅 장비의 무공이 빛났던 장판교이기도 합니다. 장수란 관중의 장안에 있었던 물로 치우천왕님과 지우헌원의 무대가 한양장안의 중심 관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시원주인 마구대성인 관중의 박토인 황주를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헌원이 권력에 눈이 멀었는지 천왕님의 인가를 받은 비왕 염제신동의 나라를 공격했다가 천왕의 선병에게 승복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이용해 현 차이나 역사로 분리 조작하는 시온으로 황제 헌원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치우천왕의 제후로 황주의 땅을 봉지로 받은 권력지향적인 제후 헌원이 천왕님의 비왕인 염제신동의 나라를 공격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을 현 차이나 역사의 시온으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삼황인 염제신동이 계셨던 곳은 황도인 개경 서울이며 황주 땅을 봉지로 받은 헌원은 관중에 있었습니다. 한단고기에서 치우천왕과 황제 헌원의 자료를 찾아봅시다. 이후로 치우천왕께서 토지를 개척하시며 구리와 청을 채취하시며 무기를 단련하고 생산하시니 당시에 구한국이 삼신으로 한 뿌리의 조상으로 섬겨서 소도를 주관하고 국경을 주관하며 벌칙을 주관하며 무리의 의견에 반장일치로 화백을 삼으며 지혜와 생명을 함께 닦아서 보존하니 이로부터 구한국이 사만을 관경하는 천재제에 따르니 이분을 이름하여 단군왕검이라고 하니라. 후에 갈구 한운께서 염제신동의 나라와 더불어 구역과 경계를 정하시고 또한 몇 대를 지나 자오지 한운께서 계셨으니 신령스러운 용기가 최고로 뛰어나셔서 구리나 새를 이용해 투구를 만들어 썼고 능히 안개를 만드시며 광석을 채취해 새를 주조해서 무기를 지으시니 천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치우천왕이라 부르시니 치우는 세속말에 내우가 대작해서 천지가 개벽되는 뜻이니라. 치우천왕께서 염제신동의 나라가 쇠약해지는 것을 보시고 웅대한 포부를 가지고서 서로부터 천병을 일으키시고 스스로 색도로 진격하여 회수와 태산 사이에 운거하시고 이에 제후 헌원이 봉기함에 직접 탕록에 들러 달려가서 헌원을 사로잡아 신하로 삼으시고 후에 오장군을 파견하여 서쪽 고신을 쳐서 공을 세우시니라. 이에 세상이 셋으로 대치하여 탕록의 북쪽에 대요가 있고 동에 창일이 있었으며 서에 헌원이 있어서 서로 군사로서 승리를 하고자 했지만 되지를 않았으리라. 처음에 헌원이 치우천왕보다 늦게 봉기해서 매번 전투에서 불리했으나 대요에게 의지하고자 했지만 도와주지 않고 동쪽의 창일이 또한 도와주지 않으니 두 나라는 모두 치우천왕의 제후였으니 대요는 일찍이 식간시비지의 수를 배웠고 창일은 부도의 문자를 전수받았으니 당시에 제후가 섬기지 아니함이 없었던 것은 또한 이것 때문이라. 환웅시대의 천왕이란 아리안 천하의 법왕이시며 헌원, 창일, 대요, 신농은 천왕님의 제후로서 치우천왕께서 토지를 개척하시며 무기를 단련하고 생산하시니 당시에 구한국이 삼신으로 한 뿌리의 조상으로 섬겨서 소도를 주관하고 국경을 주관하며 벌칙을 주관하여 만장일치로 화백을 삼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치우천왕님의 인가를 받은 비왕인 염제신동의 체제가 쇠약해지는 것을 보시고 천왕님이 우려스러워서 직접 개입하셨다고 밝히고 계시며 권력 제한적인 헌원이 이에 불응하고 항명한 사건이 탕록대전으로
위대한 한민족 역사의 주류에서 역사를 분리해서 중국사와 반대사로 조작하고자 하는 시원으로 황제 혼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치우천왕은 동두철학으로 유명한데 이 시대 구리가 개별되었던 것으로 동시대의 에스파니아의 역사를 살펴보면 구리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즉 중원에 발전된 문화가 보살부를 통해 서해 끝까지 전달되었던 것으로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 정신인 것입니다. 상기의 지명 중 색도 회수 대산의 지명을 밝히면 조작된 황제 혼원의 정체가 밝혀질 것입니다. 색도 부도지에 나오는 부도가 천부도이고 천부이고 왕부의 신도인 것입니다. 그 시스템 내부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신인과 대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홍익인간 해주는 센터가 중국 신주 신도 천독 천축 천부인 것입니다. 이 센터가 스키타이의 석색하불입니다. 색도 샤카타는 왕부의 중심 관중 지역이었습니다. 회수 회양 회주에 흐르는 물이 회수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경기도 회양의 군명을 강연성, 연성, 회주, 교주라고 합니다. 이 중 연성과 교주의 제명을 밝혀봅시다. 연주에 있는 성이 연성입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연주, 조양, 익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을 무진, 무주, 광주, 익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과 전라도 광산은 익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평안도 개천의 군명 조양이 바로 조선의 의미로 무주는 왕부가 있었던 관중 지역으로 이곳이 또한 물의 근원인 수원이며 하천이 교차하는 교주라고 했습니다. 대산, 대주에 있는 산이 대산입니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을 신안, 가야, 송산, 경산, 대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이 대주로 신안과 신도는 동일한 제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곳 신안은 관중의 한양장안이라고 했습니다. 치우천왕과 황제 혼원이 충돌했던 색도와 회수, 대산은 모두 제왕의 성인 왕부가 있었던 관중 지역이었습니다.